네, 반갑습니다. 베이지컬레입니다. 이번 영상은 추세 매매에 대한 영상이고요. 추세 매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추세 매매 반대로는 이제 역추세 매매가 있죠. 역추세 매매보다는 추세 매매가 훨씬 유리하고 더 돈이 크게 벌립니다. 추세 매매가. 역추세 매매는 더 불리해요.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조금밖에 못 먹어요. 약 단타죠, 단타.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사실 무조건 추세 매매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추세 매매에 대한 강의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세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게 추세죠. 이거 계속 올라가기만 하잖아요. 상승 추세. 이거 상승 추세. 여기도 상승 추세. 여기는 좀 내려가기만 하네. 이건 하락 추세. 하락 추세, 하락 추세, 하락 추세, 상승 추세, 그쵸? 뭐 여기 이런 거 하락 추세죠. 딱 봐도. 여기는 올라가네, 상승 추세. 이거는 내려가네, 하락 추세. 내려가는 도중에 이제 숏 포지션 들어가는 게 이제 추세 매매라고 할 수 있고, 올라가는 도중에 롱 포지션 매수를 잡는 게 추세 매매인 거죠. 그러면 추세 매매를 어떻게 하냐? 자, 이런 거 하락 추세, 이런 거 이제 숏 포지션으로 진득하게 있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롱으로 역추세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기도 어렵고 맞춰도 조금밖에 못 먹어요. 근데 숏은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훨씬 더 크게 먹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사실은 추세 매매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추세 매매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 투자 시장에서 큰 돈 벌었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웬만해서는 추세 매매 트레이더들이에요. 그래서 추세 매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세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하게도 뭐 상승 추세 있고 하락 추세 있고, 그럼 하나는 뭐다? 비추세. 추세가 없는 것도 추세라고 칠게요. 왜냐면 추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추세, 이거는 횡보죠. 횡보라고 해도 되고 뭐 박스권이라고 해도 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추세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뭐 보합이라고 해도 되고, 이거 얘는 이름이 많아요. 뭐 보합, 비추세, 횡보, 박스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추세가 없는 장에서는 단타장이죠. 어떻게 보면 줄 때 먹는 장, 줄 때 이제 짧게 먹는 그게 유리한 장이고, 상승 장에서는 롱 포지션으로 진득하게 있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하락 추세에서는 숏 포지션, 롱 포지션은 최소화하고 숏 포지션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자, 또 말이 길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 구간 추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추세가 뭐죠? 박스죠, 박스. 딱 봐도 추세가 없죠. 계속 그냥 오락가락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박스이기 때문에 롱 사고 숏 팔고, 롱 사고 숏 팔고, 그게 이렇게 단타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장세입니다. 추세가 없으니까 계속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타는 게 효과적인 장세이고, 그러면 이 박스가 이렇게 박스가 있죠. 이 박스가 끝났을 때는 이제 새로운 추세가 나오는 거죠. 새로운 추세가 나올 거를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박스의 끝나는 부분이 어딥니까? 밑에는 여기죠. 그럼 위에는 어디예요? 여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작도를 이렇게 해봤을 때 밑에는 이게 뚫리면은 이제 하락 추세가 될 수 있는 거고, 위로는 이거를 돌파하면은 상승 추세, 이 박스권에 해당하는 상승 추세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밑에가 뚫렸어요. 그쵸? 결과적으로 밑에가 뚫렸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가 뚫린 시점이 이런 박스권의 틀을 깨고 새로운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구나. 여기에서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디에서? 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4시간 봉이에요. 4시간 봉 종가 마감을 이렇게 이탈을 한 상태로 했잖아요. 물론 조금밖에 이탈 안 하긴 했어요. 더 확실한 거는 아예 몸통으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건데, 이거는 살짝 애매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탈한 건 맞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4시간 봉 수준으로 종가 판단이 거의 다 끝나요. 더 빠르게 해도 되지만 웬만해서는 4시간 봉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 분봉으로 봐도 되고 일봉으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4시간 봉은 웬만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자,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탈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박스에 해당하는 하락 추세가 새로운 추세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숏 포지션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추세 매매를 시작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인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손절가는 어디가 되냐? 이거 안쪽으로 다시 들어와서 종가를 맺었을 때 4시간봉 종가 이탈에 따른 숏 포지션을 들어갔는데 다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종가를 맺었다. 이거 안쪽에서 종가를 맺었다. 그러면 바로 깔끔하게 손절을 해야 돼요. 왜 손절을 해야 되냐? 직전 구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다 끄고, 자, 밑에는 무조건 여기에요. 중요한 구간이. 그쵸? 박스권의 최하단 구간이 무조건 여기인데, 그럼 위에는 아까 이렇게 설정을 했죠. 그쵸? 근데 그 전에도 여기 좀 의미 있는 고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었겠죠. 이건 지우고. 여기 구간은 이 당시에 없었으니까. 그 전에는 박스권을 이렇게 작도를 해놨을 텐데 박스권 돌파가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이 당시에 박스권 돌파했네. 박스권 돌파에 따른 롱 포지션 들어가야겠다. 상승 추세가 진행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죠. 근데 상승 추세 진행이 되지 않고 다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쵸? 그러면 바로 이제 롱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이 돌파가 페이크 구간이니까, 거짓말 구간, 가짜 구간이니까 잘라내야 돼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아무리 늦어도 여기에서는 가짜였구나, 페이크 구간이었구나 판단을 하고 잘라내야 된다. 안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안 잘라내고 끝까지 박스권 돌파할 거야, 이렇게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손절을 안 했으면은 이렇게 쳐맞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절을 무조건 해야 돼요. 틀렸을 때, 내 생각이랑 다르게 갔을 때. 그런데 이 위에 구간은 한번 이제 페이크 구간이 나왔지만 밑에는 이제 페이크 구간이 없었어요. 정석적으로 이탈하고 그대로 쭉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숏을 들어갔으면 들어가자마자 사실 거의 손실을 보는 구간 없이 굉장히 빠르게 수익을 크게 봤단 말이죠. 이게 이제 추세 매매의 최대 강점이에요. 추세 매매가 가진 최대 강점. 손절은 짧은데 먹었을 때 굉장히 크게 먹습니다. 그쵸? 그럼 역추세 매매는 볼까요? 역추세 매매는 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뭐 저점이라고 판단하고 잠깐 롱을 들어가는 게 역추세 매매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잡기도 일단 어렵지만 만약에 잡았다고 해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추세 매매했으면 여기에서 숏 들어가서 그냥 기본적으로는 아니고 최대 여기까지도 먹을 수 있는 건데, 여기 아무리 이 최저점 밑꼬리를 잡았다고 해도 역추세 매매로 먹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안 된다. 추세 매매는 이렇게 먹는데. 그러니까 추세 매매가 굉장히 유리한 거죠. 자, 다른 구간도 그럼 보겠습니다. 또 볼게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여기 볼게요. 자, 이 구간 무슨 구간이죠? 어떤 추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살짝 애매하긴 해요. 애매하긴 한데 요거는 굳이 따지자면 약하락 플러스 횡보, 약하락 횡보 추세입니다. 그리고 약하락 횡보 추세가 계속 오랫동안 진행이 됐어요. 한 23일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이 약하락 횡보 구간에서 중요한 구간은 어디냐? 뭐 밑에는 여기를 작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위에는 이런 식으로 뭐 추세선을 작도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도 추세선을 작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모양이 이거 약간 하락세기형 모양이네요. 그러면 하락세기형 작도를 하겠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냥 실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자, 하락세기형 패턴 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약하락 구간에서 하락세기형 패턴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락세기형 패턴은 무슨 패턴이죠? 상승형 패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승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인데, 그러면 이 패턴을 파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돌파 가능성을 봤겠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밑으로 터졌어요. 이게 밑으로 터졌다. 그러면 돌파 가능성을 보던 사람들은 롱을 잡고 있었을 텐데 손절을 이탈했을 때 안 했으면은 이거 다 쳐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손실로 이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되냐? 어떻게 추세 매매를 했어야 되냐?
이게 상승형 패턴이어도 밑으로 터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단 열어놔야 되고요. 결국 밑으로 터졌죠. 밑으로 터졌고 주요 구간이 밑에 부분의 주요 구간은 이 가로줄이랑 요거 밑에 이 하락세기형 패턴의 하단부 이렇게 두 개가 중요한 구간인데 그러면 자 이탈이 언제 나왔냐? 이 장대 음봉으로 인해서 이 가로줄 이탈이 나왔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약하락 횡보 구간의 최저점 이탈에 따른 숏 포지션 추세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손절은 어디로 잡아야 돼요? 요거를 다시 돌파해서 여기 위에서 마감했을 때 그러면 손절을 나가야 돼요. 손절이 나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했죠. 그러면 손절이 안 나가는 겁니다. 또 다시 내려와요. 다시 내려와서 이제는 하락세기형 패턴까지 이탈을 한 상태로 종가를 맺었어요. 4시간 봉.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시간 봉은 웬만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4시간 봉을 말아 올리면서 버텼어요. 한번 버텼는데 다시 내려오면서 종가까지 완벽하게 이탈을 한 시점 어디다? 여기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이제 추세 매매, 숏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만약에 들어갔으면 또 들어가도 되고 뭐 안 들어가도 되고 이론상 불타기가 가능한 자리이긴 해요. 근데 불타기 하면은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좀 생기긴 하죠. 물론 성공했을 때 굉장히 크게 먹을 수 있는 전략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위에 중요한 구간은 이런 하락세기형 상단부 구간이었고 밑에 중요한 구간은 하락세기형 하단부랑 이 가로줄이었는데 둘 다 터졌다. 그러면 추세 매매를 시작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리죠.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추세 매매 들어가자마자 사실 손실 보는 구간 없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자리였던 거죠. 이게 추세 매매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자, 뭐 여기 이번엔 롱 구간 볼게요. 롱 구간. 이 구간이 상승 추세잖아요. 딱 봐도. 그러면 자, 이 차트에서 주요 구간들을 작도를 해봤을 때 여기 작도해볼 수 있고 여기도 작도해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여기도 이렇게 직전 구간 작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쵸? 그리고 이게 저점부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돌파를 했어요.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직전 구간, 이 박스 구간에 대한 하단부 저항선을 돌파를 했죠.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뭔가 이제 다른 일이 생긴 거죠. 이 구간보다는 새로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숏 포지션은 정리를 해야 되죠. 숏 포지션은 일단은 뭐 손절이 됐든 아니면 뭐 익절이 됐든 어쨌든 일단 종료해야 돼요. 숏은. 숏 종료. 그리고 롱까지 탈 수가 있죠. 이거 저항선 돌파에 따른 롱. 그러면 손절은 어디가 된다? 이거를 다시 이탈했을 때.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장대 양봉으로 밀고 다시 이렇게 타점을 주지는 않았어요. 사실 너무 부담되죠. 여기에서 추격 들어가기엔 살짝 부담되긴 해요. 어쨌든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고 그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이런 박스권의 상단부까지도 종가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도 일단은 숏은 무조건 그냥 종료해야 돼요. 뭐 손절이 됐든 익절이 됐든 상관없이 숏은 종료해야 되고 롱 포지션까지도 오픈할 수가 있는 그런 자리이고 이 경우에 손절은 아까보다 더 좋죠. 가까우니까 손절 구간이 가까우니까 추세 매매 롱을 시작하기에 좋다. 그리고 또 올라갔네? 또 올라가면서 여기 구간을 돌파했네? 여기에서도 이제 추세 매매 롱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자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자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차트가 여기에서는 사실 조정도 안 주고 계속 올라가긴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조정을 줬다. 조정을 주면 이 당시에는 음봉이잖아요. 음봉에 이제 롱을 타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음봉인 상태에서 롱을 탔으니까 역추세 매매가 아니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역추세 매매가 아닙니다. 이것도 추세 매매예요. 역추세 매매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도중에 살짝 음봉 나왔다고 해서 역추세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역추세 매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간만 또 볼게요. 뭐 이런 구간? 자, 딱 좋네요. 여기 구간 딱 봤을 때 뭐예요? 박스네. 박스다.
그럼 이 박스권에서 중요한 구간 어디다? 밑에는 여기네. 위에는 어디예요? 여기네. 그쵸? 여기인데 보니까 뭐 여기도 체크를 해볼 수 있고, 근데 위에 봤을 때 자, 꼬리들이 이런 꼬리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꼬리들을 한번 다 체크를 해볼게요. 체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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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하고. 그러면 이 꼬리, 모든 꼬리들의 가장 윗부분은 이거죠. 이 꼬리. 근데 요것들도 사실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이 당시에. 그러면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완전하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이 비슷한 구간에 꼬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저항대라고 분석을 하면은 굉장히 깔끔해지죠, 분석이. 이렇게 저항대로 분석을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만 가로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가로줄을 작도를 했어야 돼요. 그럼 너무 보기에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하나의 저항대로 표시를 했다. 이 구간이 굵어 보이지만, 넓어 보이지만, 자 봤을 때 0.5%밖에 안 하는 구간입니다. 0.5% 구간에서 가로줄 작도를 이렇게 많이 5개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만 표시하는 게 좋다는 거죠, 제 생각엔. 저도 실제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저항대에서 계속 이렇게 막히다가 처음으로 돌파를 한 시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러면 뭔가 새로운 일이 생겼구나, 이 박스가 처음으로 돌파를 했구나, 새로운 일이 생겼네,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 있겠네. 그럼 그럼 손절은 어디예요? 손절은 이거를 다시 이탈해서 여기 안쪽으로 들어와서 종가 마감을 했을 때, 그러면 손절 깔끔하게. 그쵸? 이 경우에는 손절 구간이 왔다 안 왔다? 안 왔어요. 안 오고 계속 올랐습니다. 오르면 이만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역량에 따라. 겁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이제 익절 쳤겠죠. 익절 치고 뭐 숏으로 자기 마음대로 스위칭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정도로 길게 박스권을 지속했는데 겨우 이런 데에서 익절을 하기에는 상당히 아깝죠. 당연히 많이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고, 어디가 최고점일지는 모르니까 분할 익절을 천천히 해가면서 어디에서 숏 스위칭 각이 나오는지 호시탐탐 노려봐야겠죠. 이 경우에는 뭐 다시 다 껐을 때, 이 경우에는 자 이거를 돌파하고 그 다음 타겟은 여기까지 잡을 수 있었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적당하죠. 이만큼 박스권 오래 했으니까 이대로 1대1 비율로 덮어가지고 한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데 1대1 비율에서 이제 익절을 치거나, 아니면 여기 긴 꼬리 하나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익절을 치거나 하는 거죠. 근데 이것마저 여기에서 이제 저항을 받긴 하는데 이것마저 돌파했다. 그러면 또 상승 추세 또 지속이다. 상승 추세가 또 지속될 생각이구나, 그럴 작정이구나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손절은 어디다? 이거 다시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제 종가 마감했을 때, 그러면 상승 추세 지속이 아니구나,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러면 손절을 해서 잘라내는 거죠. 어쨌든 뭐 제가 본의 아니게 추세 매매 홍보를 해버렸는데 추세 매매가 굉장히 강력해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거 굉장히 쉬운데 강력하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막 쉬운 건 아닙니다. 실제로 해보면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이거 추세 매매대로만 했으면은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 뭐 심리적 요인 혹은 뭐 최근 같은 경우에 지표, 외부 지표 이런 것들도 크게 작용을 하고, 외부 이슈. 그래서 추세 매매를 하지 못하게끔 심리적으로 좀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차트는 웬만해서는 거짓말을 안 해요. 특히 4시간봉 같은 경우에 웬만해서는 거짓말을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방해를 한다. 추세 매매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근데 추세 매매를 배우면 굉장히 좋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